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2도, 구미 30.9도, 안동 30.5, 포항 29.6도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일겠으니 해수욕객이나 해안가 낚시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23도 등 16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9도 등 27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거란족이 건국한 요나라는 세 가지 색채의 유약을 사용한 도자기, 삼채가 유명하지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당나라 삼채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요나라 삼채 특별전이 대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나라 삼채의 대표적인 형태인 해당화 모양 접시입니다. 황색과 녹색, 백색 등 세 가지 유약을 사용해서 삼채인데 녹색 잎과 황색의 모란 한 송이가 압출 양각 기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결 구름무늬 주전자는 각종 장식이 정교하게 처리돼 요나라 삼채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요나라 삼채는 당나라 삼채의 아류로 치부돼 오다가 독특한 제조 기법과 형태 등이 새롭게 부각돼 최근 중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개관 20주년을 맞아 자매 교류를 맺고 있는 중국 요녕성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요나라 삼채 100여 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당나라 삼채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몰랐고요. 최근 20, 30년 사이에 연구가 되기 시작한 그런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전시품의 절반 이상은 아직 중국에서도 전시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기존에 보고 있던 당삼채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문물들을 볼 수 있어서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특히 요나라 삼채의 기원과 특징, 금나라와 원나라까지 명맥이 이어진 유구한 역사를 소개한 코너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촬영에 방해가 된다고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산림보호구역인 울진 금강송 군락지에서 금강송 20여 그루를 베어낸 사진작가 장모 씨에 대해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중징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현 협회 이사장은 사진작가 장모 씨의 소행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며 다음 달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준공한 지 40년이 지난 학교 건물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해서 5개 초등학교 건물을 재난 위험 시설인 D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3개 학교는 새로 짓고 2개 학교는 보수해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난 위험 시설로 지정된 학교에는 관리자를 지정해 한 달에 한 번 주기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열차 무임 승차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코레일이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4만 7천여 건이던 열차 무임 승차 적발 건수가 지난해 28만여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14만 5천여 건이 적발돼서 연말이면 3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노선별 적발 건수는 경부선이 17만 1천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호남선 3만 1천여 건, 장항선 2만 7천여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공항 확장 반대 민원이 활주로 연장 취소로 결론났지만 소음 공해 등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은 그대로여서 근본적으로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공항 문제는 지난 2009년 포스코가 신재강 공장을 신축하면서 국방부의 비행 고도 제한 규정을 어겨 촉발됐습니다. 국방부와 포스코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공항 활주로 연장에 합의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4년간 갈등을 빚었고 결국 활주로 연장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그 대안 사업으로 비행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활주로를 높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포스코가 활주로 900m 구간을 4m 정도 높여 비행기 이착륙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포항공항 비행안전 관련해서 대책이 확정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었고 포스코의 시설 확장과 지역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항 확장은 백지화됐지만 포항공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공항이 근본적으로 이전돼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역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이전이 되어야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민들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7, 80년 동안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도 제정돼 각종 규제와 일방적인 재산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길도 열려 있습니다. 공항 확장 계획도 취소된 만큼 수십 년간 피해를 겪어온 지역 주민들에게 공항 이전 문제가 이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자음향통신이 증가하고 1차 금속과 자동차 부품의 호조로 전년 대비 5.3% 늘어 전월의 마이너스 1.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대형 소매점의 신발, 가방, 화장품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마이너스 6.7%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출도 전기, 전자 등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4.6%를 기록했고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서 한층 강화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공직감찰을 연중 실시하는 암행감찰단을 운영하는 한편 도 소속기관과 출자 출연기관, 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족 채용을 위반했을 경우 도지사가 기관 단체장에게 취소하도록 권고만 했는데 다만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추석이 예년보다 빠르면서 벌초 기간도 짧고 비도 오락가락해서 벌초에 따른 안전사고가 많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경 지역의 경우 올 들어 지난달까지 벌초 관련 안전사고는 벌쏘임이 18건, 뱃물림이 2건, 벌집 제거가 16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늘어났고 본격적인 벌초가 시작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2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태 위반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업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업주들을 경찰과 관할구청에 150차례나 거짓 신고해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48살 한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하민석 경북대 총장을 명예홍보대사와 명예법관으로 위촉합니다. 위촉식은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장실에서 열렸는데 대구지법이 명예홍보대사와 명예법관을 위촉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명예홍보대사는 법원의 재판과 행정을 체험한 뒤 블로그와 SNS 등을 이용해서 법원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연말까지 12,000가구가량의 아파트가 더 분양됩니다. 대구는 반도건설이 다음 달과 오는 11월쯤 달성군 달성 2차 산업단지와 동구 신천 3동에 2개 단지 1,500여 가구로 분양하는 등 6개 단지 5,7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경북은 포스코건설이 다음 달 경산 중산지구에 1,600여 가구로 분양하는 등 6개 단지 7,1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의료체계에서 정점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 지정 신청에 대구 경북에서는 4개 종합병원이 신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상급 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받은 결과 경북권에서는 기존의 상급 종합병원이었던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가대 병원이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52개 기관이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9개 병원이 신규 신청을 했지만 대구 경북에서는 새로 상급 종합병원 신청을 한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